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이재명 죽여야 나라가 산다라고 반복 설교하는 교회가 있다. 자, 그런 교회는 엄중히 제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기자회견에서 방금 나온 얘기 같습니다. 네. 지금 언론들이 속보로 지금 막 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워낙 이제 워딩이 쇼킹하니까 한 줄씩만 일단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연 설명은 좀 이따 붙이려고 이제 내고 있는데 요것도 저는 굉장히 적정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렇죠? 정치 관련해서 아주 민감하게 그 자리를 정말 매간배직을 하는 거 아닙니까? 특정 그 저 뇌물을 통해서 특정 종교에 이런 특검은 또 안 받기 원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특검은 피해가면서 특정 교회를 지금 비난을 하면서 나를 지금 겨냥해서 나를 못 살게 구는 교회가 있다. 이런 교회 제재해야 된다. 교회를 어떻게 제재를 할 겁니까? 네.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한국이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할 수도 있다라는 미국 우파의 이제 얘기들이 강력히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네. 네. 옛날에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의 어떤 한 그 성직자께서 네. 대통령 그 윤석열 대통령 때 네. 그죠? 제 기억에 가다가 비행기 맞습니다. 떠 추락해서 맞습니다.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천주교 다 제재해야 되겠네요. 네. 이런 논리로 하면요. 그러니까요. 일부 극단적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있어요. 당연하죠. 근데 그분들을 가지고 그거 하나를 대표성을 삼아 가지고 그 전체를 공격을 한다? 네. 이건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은 힘이 있어 가지고 절대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이 정말 저는 외국에서 볼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이거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 종교의 자유를 어떤 종교의 자유는 허락하고 어떤 종교의 자유는 허락하지 않을지까지를 전 지금 판단하려고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속보상의 내용으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죽여라 설교하는 교회 엄중 제재해야라는 지금 워딩으로 지금 떠 있거든요. 네. 교회를 제재한다? 어떤 방식으로 제재를 할 건가요? 그럼 이제 목사님들 그 예비하시기 전에 다 설교문 해가지고 네. 청와대에 제출하고 네. 사전 검증 받아가지고 네. 이제 네.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이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저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지난번에 통일교에 이제 그 여러 문제가 불거졌을 때 네. 통일교 종교재단을 해산하는 문제를 또 거론을 해가지고 네. 크게 논란이 된 바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그 교회 개신교를 이제 제재해야 된다. 여기서 그렇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주말마다 이제 그 집회가 있잖아요. 전광훈 예. 목사가 예. 하는 제일 사랑교회 네. 이제 거기서 하는 그 연단에선 연사들의 발언을 보면은 상당히 강력하고 거칠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듣기에는 끔찍할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건데 그런 것을 대응하는 대통령의 발언으로서 그런 교회를 제재해야 된다. 그렇죠. 그게 이제 이 광화문에 있는 집회에서만이 아니라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진 교회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일부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제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와중에 저런 발언을 했다는데 대통령이 종교와 한번 싸워보자 뭐 이런 발언으로 그게 인식이 된다면 이건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저께 이제 대통령이 그 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면 민주당과 이재명에 관련된 얘기에 대해서는 일부 종편에서 검찰 편을 들면서 법원을 비난하고 있다. 이런 방송이 공중파나 뭐 종편이라면 이런 거는 좀 저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자유를 그냥 허용해도 되느냐라고 물어봤단 말이죠. 방통위원장한테. 네. 그러니까 이제 방통위원장은 이거는 정부가 개입할 일은 아니고 그래서 민간 자율기구인 방심위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요거를 어떤 사인으로 받아들이냐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 차에 들어가면서 종편이나 공중파를 강력하게 제재를 하려고 한다. 근데 공중파를 특별히 재승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종편에 대해서 오히려 더 빡빡하기 때문에 종편을 결국 건드리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로까지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죠. 대통령 워딩을 보면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종편은 허가 제도라는 진입을 제한해서 특혜를 주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네. 그런데 이건 대통령의 인식이 대단히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종편이 만들었을 당시에 종편이 처음에 어떻게 창설이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는 저는 제가 몸소 다 겪었던 일입니다. 거기에
방송을 새로 차리려고 하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하고 싶어해요. 네. 그때 정부가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을 통과한 어마어마한 심사 기준을 통과해야 됩니다. 자본은 어떻게 모아야 되고 앞으로 방송을 하겠다는 설계도는 어떻게 그려야 네. 되고 인적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매우 정말 이 티끌까지 다 쥐잡듯 해서 심사를 거친 다음에 그 통과를 한 방송들이 이제 종편이라는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데 이거는 특혜가 아니라 규제입니다. 맞아요. 처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규제하는 규제의 영역이지 특혜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맞아요. 대통령이 이걸 특혜라고 그랬어요. 종편 그러니까요. 방송하고 있는 걸. 종편 방송 얘기를 꺼내 보겠습니다. TV조선, 채널A, MBN, JTBC. 피말리는 경쟁 속에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 만들어서 상당한 금액을 투자를 하고 드라마를 투자를 했는데 그 시청률이 0.7, 0.3 나왔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방송사. 그럼요. 그리고 뭐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주의 먹잖아요. 재승인에 점수 깎여서 재승인 유예되고 이래요. 그러면 방송사가 흔들흔들해요. 이게 무슨 특혜예요? 그러니까 특혜라고 얘기를 하려면 지금 종류의 규제가 없어야 돼요. 지금은 어떤 규제를 받고 있냐면은 보도는 몇 프로 이상이어야 되고 오락은 몇 프로 이하여야 되고 왜 그럴까요? 미국은 이런 규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 시장 당신 돈으로 들어와서 시장이 판단할 거야. 사실은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종편도 사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와 일본이나 뭐 이런 아시아 국가가 아주 방송에 대한 엄격한 규제 정책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형 방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는 정말 김광일 선배가 정말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이건 특혜가 아니라 정말 규제가 있고 규제 산업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규제 산업에 해당해서 그 산업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 이거는 전 정말 저 대통령의 인식 자체가 이재명 문제가 정부한테 있다. 묻습니다. TV조선에 어떤 특혜를 줬죠? 묻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말을 한 거는 아마 이제 그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난 것에 대해서 맞아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거나 뭐 네. 이랬을 경우에 그 항소 포기를 이제 비판적으로 접근한 그런 방송사들이 있었습니다. 신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대장동 이른바 뭐 여러 가지 대장동 항소 포기가 네. 있었고 그다음에 서해 공무원 피살 네. 사건 무죄 선고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런 걸 이제 검찰 쪽이나 특검 쪽을 비판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네. 그걸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는 손봐야 된다라는 그렇죠. 식으로 박미통 위원장을 앞에다 앉혀놓고 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한테 말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박미통 위원 구성부터 해야 돼요. 지금 박미통이 위원장만 있고 5명 위원들은 다 공석이에요. 네. 왜 이건 임명을 안 하고 있습니까? 박미통 심의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건 역시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훨씬 사화급한 일이 이건데 마치 대통령이 제 머리 깎는 중처럼 네. 자기가 연관돼 있는 대장동 항소포기 사건에 대해서 이 종편이 공정성을 잃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가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얘기가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일 것은 대통령한테 하는 말입니다. 언론의 기본 속성은 정부를 비판하라고 있는 겁니다. 당연하죠. 정부가 민간인 비판하고 야당 비판하는 게 아니고 네. 출범 자체가 집권 세력, 권력 있는 자 그리고 여당 그리고 정부 비판하라고 있는 게 방송이에요. 그리고 신문이고. 맞습니다. 물론 대통령으로서는 개인적으로 기분 섭섭할 때 나쁘겠죠. 있고 기분 나쁠 때 있을 예. 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드러냅니까?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죠. 그걸 싫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대장동 항소 포기와 서해 공무원 항소 포기는 이건 일반 국민들이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었습니까? 제가 재판에서 무죄 나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건 다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본인의 역할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그거 가지고도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종교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게 굉장히 심각하네요. 지금 경향신문에 네. 기사가 좀 자세히 올라왔는데 저는 질문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뭐였냐면 최근 통일계와 신천지뿐만 아니라 개신교 극우 목사들의 정치적 발언도 문제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어떻게 모색하고 있는지라고 질문을 했어요. 저는 기자의 질문 자체 굉장히 잘못됐다고 그렇네요. 생각을 하는데 네. 우리 극우 목사의 발언들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다면은 정말 윤석열이 탄 비행기가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극좌 신부들이나 극좌 목사의 발언도 완전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네. 우파 좌파의 문제가 아니라 극우 극좌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리고 생명을 경시하는 사람들의 문제인 거고. 그런데 이에 대한 대통령이 답이 이렇습니다.
이재명을 죽여야 나라가 산다. 설교 제목이 그런 데도 있더라.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선호가 결합해버리면 양보가 없다. 나라가 망하는 길이다.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제재가 엄정하다는 걸 이번 기회에 보여줘야 한다. 원래 일부 개신교도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여러 논란과 주장이 있었다. 다만 일단 경계가 불분명해서 지금은 놔두고 있지만 자연스럽게 수사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법률도 지금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 아직은 섣부르지만 슬쩍슬쩍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심하게 제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지금은 처벌 강도가 너무 낮은 것 같다. 이야, 이거는 으스스하네요. 으스스하네요. 갑자기. 네.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규정한 네. 종교 분리를 규정한 헌법을 대놓고 이제 위반하는 발상인 거죠. 네. 이게 종교가 정치와 분리됐다라는 얘기는 그 안에서 어떤 얘기를 하든지 그건 놔두라는 겁니다. 네. 종교가 정치에 막 개입해가지고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지 않는 한 네. 거기서 하는 얘기는 그냥 놔둬라라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입법을 하겠다는 거죠? 거기에서 하는 발언들이 예컨대 실정법을 넘는 범위에 그런 위법한 것이 있다면 그 법을 가지고서 이것은 수사를 하든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법을 새로 만들겠다. 어떤 법이죠? 그럼 이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뭐 혐오 방지법 뭐 이런 거 종류를 어쩌면 이제 이런 가겠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령 저 같은 사람이 방송에서 말을 네. 한다든지 어느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재명 때문에 못 살겠다라는 네. 것하고 이재명을 죽여야 우리가 산다. 이제 이런 경계선을 아까 얘기한 것 같은데 죽여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테러 예비 음모 아니야? 지금 그렇습니다. 뭐 테러 지정했다면서요? 그렇죠. 지난번에 칼맞은 사건을 네, 가족도. 예. 예. 1호 테러 사건으로 지정을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난 또 테러 사건 지정하는 것도 처음 듣는데 아무튼 그런 맥락을 본다면 아마 경계선이 불분명하니까 놔두고 보고 있는다라는 네. 말은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워딩과 그렇지 않은 워딩을 나누고 있다. 네. 가령 요즘 말이야 팍팍해서 못 살겠어. 그건 용서하겠어. 그러나 그 사람이 죽어야 우리가 살 수 있겠어. 이러면 바로 수사 들어가. 압수수색 할 수 있어. 뭐 이런 거 말하는 겁니까? 살인 지금? 예비 음모 막 이런 건가요? 그렇지. 네. 이거는 정말 언론 자유와 네.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에 대한 엄청난 지금 오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일수록 대통령이나 나중에 백브리핑 하는 입장에서 네.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매우 큰 그 불안한 또는 음습한 뭐 그런 암울한 그런 분위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들이 오늘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 저는 정말로 대통령의 기본적으로 저는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무엇이 민주주의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 민주주의 인식도 없고 네. 기본적인 역사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럽니다. 네. 역사관이란 건 뭐냐면 무엇이 정의인가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좌파들은 일관되게 자기들만 정의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을 공격하면 나쁜 놈이에요. 네. 그러니까 종편들 중에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은 다 나쁜 짓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종편들은 특혜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공중파와 종편 중에 MBC나 JTBC 같은 데가 더 편파 보도를 합니까? 아니면 이 TV조선이나 채널A가 더 편파 보도를 합니까? 국민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얘기를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편 들어주니까. 내가 정인데 우리 편 들어주니까 거기는 공정방송 하고 있는 거죠. 이 언론노조의 시각이 그거거든요. 언론노조가 얘기하는 공정방송은 양쪽을 중립적으로 균형되게 하는 보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는 내가 생각하는 정의 거기만 편들어주는 방송이 공정방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각에서 보니까 이게 모든 것이 다 왜곡되고 잘못된 겁니다. 저는 정말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이 매우 중요한 날이었고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정말로 그릇된 역사관에서 비롯된 그릇된 정의감에서 비롯된 굉장히 저는 이게 정말 미국이라면 난리 났을 이슈 같은데요. 그런데 네. 대통령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들어서 말이 매우 노골화되고 있고 네, 맞아요. 거칠어지고 있어요. 그게 네. 어떤 일이 닥쳐도 그러니까 이해운 사태
뭐 강선우 사태, 김병기 사태 등등이 닥쳐도 지지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빗나간 자신감 같은 걸 갖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최근 한 몇 주 사이에 대통령의 발언들을 보면은 이제는 그 뭐랄까 자정 능력이라고 할까 스스로 브레이크를 잡는 그런 것들이 그냥 빠져 있는 그런 대통령의 워딩이 자꾸만 쏟아지고 있거든요.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장난 아닙니다. 정청래 대표한테 혹시 뭐 반명이 있어요? 물어봤다는 것도 저는 이제 비슷한 연속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예. 그런 자정이나 또는 절제 감각, 예.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는데라는 그 정도가 그게 점점 이제 그 무뎌져 가서 어떤 말도 해도 괜찮네. 네. 그런 지금 지경에 이른 게 아닌가. 이해훈 문제를 물어봤답니다. 예.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예. 이 후보자 뭐 당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한다. 저도 좀 아쉽다라고 네.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 문제가 있죠. 결론적으로는 좀 부족하죠. 인사검증에 대해서. 그러면서 진짜인지 아닌지 가려봐야겠지만 그러니까 진짜라고 지금 가려봐야 된다. 보좌관한테 갑질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디 써놓은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기사가 났으면 모르겠는데 결국은 이거 인사검증 부족한 거 아니냐에 대해서 기사 안 나서 사실 우리 몰랐다라고 지금 저는 사실 면피성 발언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모르고 있는 있다는 게 거고요. 아니라 예초 지명을 할 때 몰랐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면서 유능한 분이라 판단을 했고 그쪽 진영에서 공천을 5번이나 받아서 3번이나 국회의원 당선됐고 아무 문제가 안 됐던 분 아니냐. 근데 자기들끼리만 알던 정보로 마치 영화죠. 영화 대부에서 나오는 배신자를 처단하듯 우리는 모르는 걸 공개하고 공격하고 있다. 흠 잡힐 일은 당사자 잘못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알기 어렵다. 이게 정치인가 싶다. 그리고 또 반대한 쪽도 있다. 이쪽 그러니까 좌파 쪽이겠죠. 네. 아니 우리가 어떻게 만든 정권인데 그 중요한 자리를 왜 저쪽에게 주느냐? 섭섭해. 지지 처리할 거야. 이런 분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국회 18대 때부터 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거의 14년, 15년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최악의 장관 후보자는 정말 처음 봤어요. 솔직하게요. 음.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큰 오류가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게요. 4급 이상 고위 공무원이 올라가게 되면요. 네. 경찰하고 국정원에서 다 세평 조사를 합니다. 예, 해요.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그 전에 일했던 사람들만 이야기를 해도 갑질 문제가 어떻게 안 나옵니까? 그렇죠.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이 터지고 나서 전에 진보 정권에서 청와대 인사 검증을 맡으셨던 분한테 여쭤봤어요. 네. 아니 이 정도면 인사 검증을 안 한 거 아니에요? 음. 아니 왜냐하면 천하람 의원이 밝혀낸 레미안 원펜타스 불법 청약 문제는요 제보 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이 주민등록표상 전입이 너무 많길래 네. 그걸 보다가 밝혀낸 게 이거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랬을 때 이 정도면 인사검증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사검증 시스템은 잘 돼 있다. 누구보다도 잘 돼 있는데 네. 오류가 나는 경우는 딱 하나다. 위에서 지명해서 내려왔을 때. 위에서 지명해서 내려왔을 때는 우리가 네. 그걸 건드리지를 못한다. 신중하게 살살해야 되는구나. 아예 보지를 못하는 거죠. 왜? 밝혀내면 안 되니까. 아. 그러니까 이 경우는요. 이해훈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 혹은 바로 그 위에 비서실장급에서 지명을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인사검증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한 거예요. 네. 지금 다 5대 인사검증이 다 걸려요. 병역, 부동산, 탈세, 위장전입, 아빠 논문까지. 안 걸리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정도면 인사검증을 안 한 거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 인사검증 할 새가 없었다? 뭐 우리는 몰랐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임명하려는 건 이재명 정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취에 대해서 결정을 못했다 이거는 청문 요청서를 재송부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없죠. 네. 네. 이렇게 그러면은 얘기했- 이제 네. 자진 사퇴가 있겠고 지명 철회가 있겠고 뭐 그런 걸 우리가 상정해 볼 수 있고 아니면 임명 강행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임명 강행 쪽 아니냐 이런 기류가 많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청문회 관련 건 워딩 읽어드릴게요. 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쉬운 건 본인 얘기를 공개적으로 들어볼 기회를 갖고 청문 과정을 본 우리 국민들의 판단을 제가 들어보고 그렇게 결정하고 싶었다.
그 기회마저 청문회죠. 봉쇄돼서 본인도 아쉽겠지만 저도 참 아쉽다. 봉쇄가 됐다는 표현을 썼군요. 네. 네, 무산이 됐다고 해야 되는데 네. 그걸 봉쇄라는 말로 쓰면서 네. 은근슬쩍 네. 그걸 이제 국민의힘 편들어주고 쪽에 있는 이제 그 네. 넘긴 거죠. 예, 넘기는 거죠. 그렇죠. 책임을. 이해운을 편들면서 국민의힘한테 이제 예. 책임을 넘기는 거죠. 그럼 재송부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이해운 지명의 본질이 나라 국간 털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좌파의 늘 최대 관심사는 돈과 이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예. 근데 이제 나라 국가는 결국 자신들의 사익,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제 계속 터는 거거든요. 작년에도 이미 많이 털었고 올해는 이제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획재정부를 없앤 거거든요. 네. 우리 말 잘 안 들어주니까. 그리고 기획예산처라는 걸 만들어서 총리실 산하로 두면서 네.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게 하는데 거기에다 이제 보수의 경제 브레인을 거기다 이제 앉힘으로써 봐라. 저런 사람도 우리 그 예산 이렇게 하는 거에 이제 동의한다라는 그런 그 명분 그런 게 저는 필요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운 카드죠. 이거 버리기에는. 그리고 요건 이미 다 먹었어요. 네. 근데 지금 또 버리면 피해가 막심하죠 너무. 그래서 저는 그냥 밀고 나갈 네. 가능성이 꽤나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청문회가 무산됐더라도 대통령이 바로 임명을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죠. 꼭 재송부를 해야 되는 건 아닌데. 네, 재송부는 그냥 재량권이에요. 안 해도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 정부에서 청문회에서 뭐 부적격 난다고 그래가지고 임명 안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저는 임명할 거라고 보고요. 네. 지금 호 대변인께서 말씀 주신 게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지금 이게 기획예산처 장관이라는 거죠. 700조가 넘는 우리나라의 예산을 다루는 곳이에요. 이재명 정부의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무한 확장 재정이거든요. 계속 돈을 풀면 무조건 경제가 살아난다고 생각하는 아주 단순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환율이 이렇게 오르고 난리를 치는데도 그걸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네. 이해운 후보자가 이렇게 결함이 많고 결점이 많은데 만약에 임명을 강행해 보십시오. 이해운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뭐라고 한마디라도 할 수 있겠어요? 아, 당연하죠. 못해요. 그냥 은인이 되는 거예요 본인에게. 그러면은 그렇게 해놓고 돈 막 풀겠다는 거지.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심각하죠. 심각. 수렁에 빠졌던 당신을 네. 내가 건져냈어. 그렇죠. 넌 그렇게 틱소리 되면- 말고 해 이거죠.